통계에 따르면 이 생애 의료비 절반이 65세 이후에 발생합니다. 자, 이렇게 노후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노후 소득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노후 빈곤율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 이게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과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어떤 방안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길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벌써 네 번째 시간 예. 저희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보다 이제 이후에 우리가 이제 노후를 좀 보장하고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한 방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어르신들 지금 어떻게 경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상당히 그 예전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는데 네. 네. 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사실 그 저희가 그 국민연금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1988년도에는 평균 연령이 70세에 불과했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84세가 금년에 돼가지고 옛날에 14살을 더 이렇게 오래 사시게 됐거든요. 네. 근데 예전만 하더라도 모든 그런 것을 다 사실은 이렇게 자식분들이 많이 해주고 했는데 요즘 핵가족화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없게 된 건데요. 우리 노인 빈곤율이 지금 보게 되면 37.6%가 됩니다. OECD는 13%이기 때문에 이렇게 3배가 높은 것인데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지금 빈곤율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도 이 좋아하는 지구는 아직도 높다. 예.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수가 있는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독일도 사실은 지금 100년이 넘었거든요. 우리보다도요. 네. 근데 우리는 지금 1988년 도입이기 때문에 35년밖에는 안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덜 성숙한 것이 되겠고요. 저희가 원래는 보험료 9%를 내고 이게 40%를 받게 돼 있는데 그 기본적인 전제는 40년을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OECD 전체가 그냥 그런 기준에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지금 평균적으로 보니까 15년 정도를 가입하고 있고 대략 받는 금액은 한 62만 원쯤이 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공단에서 발표를 했는데 약 20년 이상 발표하신 분들을 이렇게 가입하신 걸 보니까 한 98만 명 정도를 받고 계신데 이분들은 3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되어 있고요. 바로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월 30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은 982명이 받고 계시고 가장 맥시멈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한 470만 원 해서 남편이 한 229만 원, 부인께서 239만 원쯤 받고 예. 있는 그런 케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예, 그 부부 합산으로 400만 원 이상 받으시면 이제 굉장히 든든하실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다행히 빈곤율은 좀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좀 어려운 상황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군요. 네. 노인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게 기초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기초연금은 언제 도입됐고 그건 어떻게 운영이 되었어요? 원래는 98년도에 경로연금이라서 노인을 잘 이렇게 우리가 위로하고 또 한편으로는 모시자는 그런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 뒤에 2007년도에 큰 연금 개혁이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 한번 드렸었죠. 예. 그래서 네. 우리 소득 대체율도 그전에 60%였는데 40%로 떨어뜨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보험료율 같은 경우도 9%에서 12.9%로 올리는 방안도 있었고요. 또 하나가 우리 기초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초노령연금이었었죠. 네. 그래서 우리 가입자 평균 소득의 한 5% 정도 해가지고 도입을 해야 했는데 결론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뭐냐면 소득 대체율은 60%에서 40% 내리고 네. 또 하나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래가 됐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8만 4천 원을 저희가 이렇게 드리기로 해서 2008년부터 됐던 것이고요. 네. 그 뒤에 2014년도에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노인 전체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 가입자 평균 소득의 10% 정도를 드리게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정도는 32만 3천 원을 드리게 돼 있고 전체 노인 인구의 70%를 드리게 돼 있어서 624만 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은 약 22.5조 정도를 지금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22조 한 5천억 정도가 지금 그렇습니다.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네. 아까 이제 그 어르신들, 노인들의 그 빈곤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지금 이런 기초연금 이렇게 예. 드리는 것들 덕분에
좀 빈곤율이 좀 낮춰졌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이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예. 제가 이 표를 좀 가지고 설명을 좀 예, 예. 드릴까요? 자, 우리가 보게 되면 기초연금이 아까 노인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해도 되어 있고요. 대상은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70%입니다. 아. 금년 665만 명이 되겠고요. 네. 당초에 2008년도에 도입을 시작을 해가지고 8만 4천 원 정도를 저희가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4년도에 요거는 그 전체 가입자 평균의 5%거든요. 네. 10%를 해가지고 20만 원을 이렇게 드리기 시작을 했고 점차 올라가지고 금년에는 32만 3,180원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매년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드리게 돼 있고요.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 국정 과제로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노인 빈곤율의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예. 네. 그 당초 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노인 어르신들의 평균 빈곤율이 46.5%였었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 37.6%가 돼가지고 이게 지금 한 8.9포인트 정도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네. 근데 그 전체적으로 우리 노인 빈곤율 말고 다른 빈곤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지금 한 3%밖에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네. 보통은 이거 함에 따라서 보통 한 노인 전체 빈곤율보다도 2.5배 정도를 저희가 낮추게 된 것이 되겠고요. 예. 또 만약에 지금 21년도 기준에 합니다만서도 이게 만약에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겠느냐. 없다고 그러면 44.9%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37.6%가 되기 때문에 7.3포인트 정도가 떨어져 있다. 그만큼 이제 개선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국정 과제로 있어가지고 이것을 아마도 이걸 40만 원까지 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3.3포인트 정도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도 네. 우리 전체적으로 기초연금에 우리 노인 어르신들의 빈곤율에는 큰 완화가 됐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혼자 받으실 때는 이것이 지금 우리 30만 3천원이잖아요. 예. 두 분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50일만이 넘는 51만 7천 원 정도를 받고 계십니다. 예. 상당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예. 상대 빈곤율이 결국은 줄어들어야 네.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초연금이 좀 많은 도움을 큰 주고 역할을 하고 있다. 있는 겁니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겠군요. 예, 예.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은 빈곤율이 3% 정도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40만 원이 국정 과제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30만 3천 원쯤 되게 돼 있는데요. 이게 우리 정부에서는 우리 어르신들을 정말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40만 원까지 인상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계획을 좀 짜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아마 되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포인트 정도, 3% 정도는 또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국회에서 지금 또 논의도 하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도 재정 계산위를 통해서 지금 논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할 것인지 논의를 해서 전반적인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 체계하고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32만 3천 원이 40만 원까지 인상한다. 그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40만 원까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자, 결국은 노인 빈곤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연금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초연금 이외에 다른 부분들은 좀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가 기초연금이 많이 이제 빈곤율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이지만 네. 또 하나가 보게 되면 생계비가 있습니다. 예. 생계비 같은 경우는 매월 우리 국민들에게 최저 수준 밑에 있는 분들을 드리는 것이 되겠는데요. 요번에 사실 저희가 기준 중위소득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네. 기준소득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우리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73 기준이 되는 그런 소득이 되겠고요. 네. 중위소득은 100명 정도를 국민을 전체를 봤을 때 네. 100명 있다고 치게 되면 그중에서 50번째 되는 분들의 소득이 되겠습니다. 그걸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인 가구 같은 경우가 208만 원이 기준 소득이었습니다. 예. 이걸 223만 원으로서 15만 원을 인상을 시켰고요. 이게 7.25%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쓰게 된 것이 사실은 4인 가구 기준이거든요. 예. 네. 이게 540만 원인데 570만 원 된 인상이 돼가지고 33만 원이 인상이 됩니다. 네. 6.09%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역대 가장 높은 인상률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5.47%가 됐었고요. 지난 11년도만 하더라도 1%가 됐었고 17년도, 18년도에 2% 됐었는데 6.09%가 됐다는 그런 것이 되겠고요. 아마도 이렇게 요즘 1인 가구가 많거든요. 많죠. 네. 기초생계비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1인 가구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4인 가구로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우리가 말씀드렸던 난임 수술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이게 그 기준 그 소득의 사실 그 180%를 하게 돼 있거든요. 또 행복주택 같은 경우들이 기준 중에서도 180% 뭐 150%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사진가족이 되게 돼 있는 거고요. 여기에 기준이 돼 가지고 나온 것이 생계급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생계급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 208만 원에 30%를 곱해서 요 돈이 나오게 된 것이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 223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서 32%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30%에서 35%로 가게 돼 있는데 지금 32% 돼가지고요. 71만 원을 저희가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가 같은 경우에는 생계비가 62만 원에서 내년에는 71만 원으로 9%가 9만 원이 늘어나게 된 것이고 이것은 증가율로서는 14.4%가 되게 돼 있습니다. 예. 4인 가구가 또 중요하잖아요. 4인 가구는 금년에 162만 원을 저희가 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183만 원으로 21만 원을 매월 보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13.16%를 올려가지고 네. 가장 높은 퍼센트를 올렸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만큼 많은 우리가 이렇게 좀 큰 틀에 그것을 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렇게 중위소득을 올렸다라는 것은 그 중위소득이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의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10만 명 정도 네. 더 이제 생계급여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생계급여와 함께 이제 어르신들이 열심히 또 일을 통해서 이제 은퇴를 하시더라도 노동을 통해서 좀 부족한 그런 부분들을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예, 있습니까? 지금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생계급여는 159만 명 정도 받고 계신데 네. 내년 되게 되면 169만 명 정도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예. 그 10만 명 정도 늘어나야 되잖아요. 가구 수로 보면 6만 3천 가구가 되게 돼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어르신들이 46%, 또 장애인 분들이 18%, 모자 가구가 11%가 있어가지고 75%가 정말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약자복지잖아요. 정말로 자기가 목소리 내기가 힘든 그런 분들을 최대한 보호했다는 것이 되겠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희가 예산을 더 이렇게 예산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더 세금을 늘린 것이 아니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예산 내에서 정말 두텁게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정말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88만 3천 명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노인 일자리를 쓰고 있는데 네. 2027년도에는 그것을 1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새로운 베이비붐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힘있고 또 지혜가 있고 역량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늘려서 저희가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 노인 인구가 이제 좀 늘어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좀 해야 되는 그런 됩니다. 상황이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27년까지 한 노인 인구가 10%로 올라갈 때 뭐 여러 가지 일자리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2027년까지 늘려가겠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인구가 계속 바뀝니다. 인구 형태가 계속 바뀌고 바뀝니다. 있고요. 네. 이게 계속 이제 나이가 사실 저희도 다 나이가 네. 이제 점점 들어가고 다 노인이 될 텐데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또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금년도에 노인 어르신인가 940만 명이 됩니다. 내년도에 1,000만 명이 되게 돼 있고요. 네. 그 후년도에는 전체 노인 어르신들의 인구가 우리 노인 그 전체 인구의 20% 이상 넘어가지고 네. 초고령 사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지금 노인체 노인 인구의 120만 명까지 하겠다는 것이 되겠고요. 네. 크게 세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공익형 일자리가 있고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있고 또 하나는 민간형 일자리가 있습니다. 이 공익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시는 일들이 예를 들면 환경 미화를 한다라든지
또 한편으로는 가서 이렇게 어디죠? 이렇게 녹색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도로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신다든지 네. 그런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주로 7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61만 명 정도 하고 있는데 70만 명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고요. 두 번째는 사회 서비스 일자리인데 이 공공 빨래방에서 일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보게 되면 승강기 안전을 해주기도 하고 예. 또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있을 때는 이렇게 그 승강기에서 여러 가지 안내도 주고 서로 이렇게 뭐 가름마다 타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은 9만 명쯤 계신데 이런 분들은 21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간형 일자리라고 그래가지고 실버 카페에서 이렇게 본인이 카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리스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 가보시게 되면 빵 공장에서 본인들이 빵을 만들어서 파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죠. 네. 예. 이런 시장 쪽에서 일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에도 19만에서 20만까지 10만 명 정도를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가 어르신들 일자리를 보니까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되면 집에 있었으면 상당히 다운되기도 하시고 네. 우울해하십니다. 일자리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는 본인들이 아주 활기차지십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건강해지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자신감이 생기십니다. 그렇죠. 네. 내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받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다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일자리를 지금의 88만 3천 명에서 120만 명에 늘려가지고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게 해드리는 여건을 많이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일해야 됩니다. 예, 예. 예. 네. 자, 저희가 이제 국민연금과 함께 오늘 노인의 빈곤율 감소, 네. 또 여러 가지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기일제 1차관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